초대형 허리케인 마이클이 오늘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상륙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13%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공식 발표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발견된 반이민 포스터에 대해 지역 정치인과 이민자 단체들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미국 내 자국 교민들을 위해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마이클이 오늘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강제 대피령을 내리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등급으로 규모를 키운 허리케인 마이클이 오늘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북상하던 마이클은 40시간 만에 열대성 폭풍에서 최고 시속 155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해 오늘 오후 플로리다 북서부 패넨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155마일은 5등급 태풍의 기준인 157마일에 고작 2마일 부족한 수치로 허리케인 마이클은 사실상 5등급 태풍에 달하는 위협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닉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마이클이 지난 100년 동안 플로리다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위험한 태풍이라며 주민들은 당장 피난처로 대피해야 한다고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서부 패넨들과 빈밴드 지역을 포함해 플로리다 35개 카운티에 비상상태가 선포되고 해안지대에 위치한 20개 카운티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최고 4.3m에 달해 해안 지역 상당수 주택가가 침수된 상태로 허리케인 마이클이 북상하면서 인근 엘러베마주와 조지아주도 강풍과 폭우로 인해 막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는 주 방위군 2,500명과 1,000명의 구조대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복구를 위한 17,00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관공서와 학교도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 주 중 플로리다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이클의 영향으로 멕시코만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고 시속 157마일이 넘는 5등급 태풍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돼 멕시코만 인근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포함해 1,59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행된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13%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을 앞섰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4일에서 7일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민주당에 41%가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같은 여론조사 때 10%포인트보다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63%가 민주당을, 33%가 공화당을 지지했고 남성 응답자는 공화당 50%, 민주당 45%를 지지했습니다. 중간선거 후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수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50%인 반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대단히 또는 매우 투표에 열성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2%로 지난달에 55%에서 7%포인트 증가했고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응답률이 53%로 지난달에 50%보다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의 인준을 둘러싼 대립이 민주당의 표심을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공식 발표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 규정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와 앞으로 복지 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까지 포괄적인 심사 규정을 담고 있어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이 어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공적 부조 규정안이 빠르면 12월 시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닐슨 장관이 발표한 새 규정은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적 부조 규정은 소셜 시큐리티 소득 보조, 빈곤 가정 긴급 보조금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 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새 규정은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직업 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 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돼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이민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라는 반이민 포스터가 발견된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 정치인과 이민자 단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증오 범죄라며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퀸즈 써니사이드 35스트리트과 스킬만 애비뉴에서는 네오나치 단체인 뱅가드 아메리카가 제작한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미 벤 브래머 뉴욕시 의원과 이민자 옹호단체 메이크 더 뉴욕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인종, 다문화의 중심인 퀸즈에서 이 같은 이민자 혐오,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종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백인 우월주의자를 퀸즈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레티시아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로 구성된 뉴욕에서 이 같은 증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올해에만 뉴욕시에서 2,118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등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단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역사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미국 내 자국 교민들을 위해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상담 창구 운영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미국 등 해외의 일본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의 총영사관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도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뉴욕 상담 창구를 위안부상 설치에 반대하는 극우단체 하마와리 재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들이 만든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역사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문구를 걸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한국계와 중국계, 미국인에 의해 미국의 위안부상이 설치되는 것을 역사전쟁, 정보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인 아이들을 휩쓸리게 하는 편견교육, 괴롭힘이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런 상담 창구의 운영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며 뉴욕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역사 문제로 인한 괴롭힘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한 재미 일본인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상담 창구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전국의 이민 구치소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40명으로 모두 비영주권자이며 그중 13명은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전국 이민 구치소 수감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의 58%가 범죄 기록이 없으며 21%가 경범죄, 16%가 중범죄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총 43개 주 217개 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총 수감자 44,435명으로 텍사스주의 29%가 구금돼 있어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조지아, 애리조나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한국 국적자는 40명으로 모두 비영주권자이며 그중 13명은 범죄 기록이 없으며 1급 범죄 혐의가 16명, 2급은 3명, 3급은 8명이었습니다. 범죄 전과는 사기, 매춘, 음주운전 등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적자 중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지아주 9명, 뉴저지주 6명, 뉴욕주 4명 순이었습니다. 또 총 수감자의 절반 이상인 26명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14명이었습니다. 전체 수감자 중 43%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출신이며 멕시코 출신은 2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최악의 서비스로 승객들의 원성을 샀던 뉴저지 트랜짓이 대대적으로 개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적인 재정, 인사, 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각종 사고와 빈번한 연착, 낙후된 서비스 등 뉴저지 트랜짓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시한 경영 진단 전문 회사인 놀스 하일랜드 월드와이드 컨설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재정, 인사, 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머피 주지사는 경영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공사 합작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6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뉴저지 트랜짓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재정과 회사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열차와 버스 노선을 분석한 결과 장비 노후화와 엔지니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 예산을 늘리고 외부 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지해 설비를 현대화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안전사고와 연착 사태 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현재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비상용 브레이크 시스템 설치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엠트랙의 연방정부 안전규정 시행 등의 문제로 대대적인 개혁은 빨라야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앞으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민 분야도 대법원의 보수화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퓨다 펜실베니아대 입학처장은 앞으로 2년 내로 미 주요 대학들의 소수계 입학 우대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캐버노의 임명으로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기 때문인데 커밋 루즈벨트 유펜 법대 교수도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하버드대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교육기회 보장을 취지로 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은 수십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안 학생단체가 하버드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와 예일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분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등 앞으로 대법원이 다양한 이민 분야 소송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 미팅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방해하면 퇴출되는 등 주민에 대한 출입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미팅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연설할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어가는 등 미팅을 방해하는 주민들을 퇴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주민이 미팅을 방해해 하루에 2차례 퇴출당할 경우 그날과 다음 날 열리는 시회의 미팅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며 이후 또다시 미팅을 방해할 경우 최대 6일 동안 회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LA시 의회 측은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회의 때마다 고함을 지르거나 인종과 성적 발언 등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가 자격이 없는 주민 1,500명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MV는 지난 4월 23일부터 9월 25일 사이 절차상 오류로 인해 주민 1,500여 명의 유권자 등록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록된 무자격 유권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없었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의 주민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부 장관은 최근 DMV 측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DMV 측은 지난달 사무 절차 실수로 인해 주민 2만 3천여 명에 대한 유권자 자동 등록 신청 오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리 만료 임박을 통지하는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 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장에 오래 머문다는 이유로 한인 노인들을 쫓아내 인종차별 사태를 일으켰던 플러싱의 맥도널드 파슨스 블루바드 매장이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한 폐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렌트 압박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중재에 따라 맥도날드 측이 한인 노인들을 배려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역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인 시의원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켜 업무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잉글우드 클리프 COP 경찰서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뉴저지 주 법원은 마리오 클란잭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이 내린 COP 경찰서장에 대한 정직 처분에 대해 타운 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직시킬 권한이 없다고 지난 5일 판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렌박 시의원은 경찰서장의 언행을 용납할 수 없지만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연기했던 1,400만여 명의 납세자들은 오는 15일 마감일 전까지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기 신청자가 마감일을 지나서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까지입니다. 10월 15일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금요일 오전에 흐리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토요일 맑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